안녕하세요. 어느덧 수능이 D-50, 5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진짜 100일 남았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때부터는 진짜 시간 엄청 빠르게 가는 거 알지? 맞지, 난 수능을 2번 봤잖아? 이 시기에 이제 마음이 엄청 졸여지거든. 그리고 이제 범위 같은 경우는 아직 입시가 끝난 지도 얼마 안 됐잖아. 그래서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벌써? 한데 그래도 조금 수험생이었던 적이 가까우니까 그치. 좀 더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야, 너가 가물가물하면은 이 누나가 뭐가 되겠어? 아니 자꾸 프레임 씌우다니까? 야 너 나랑 한 살 차이 달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각자의 수능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50일 남았을 때 꼭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각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목별로도 준비를 해봤고 또 생활습관에서도 준비를 해봤으니까 영상 끝까지 꼭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국어부터 얘기를 해보자. 이때쯤이면 사설에 좋은 문제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설만 막 계속 푸는 친구도 있는 거야.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은 평가원의 흐름을 읽는다고 해야 되나? 아무리 요즘 사설 문제가 좋다고 해도 기출 문제는 따라올 수 없다 보니까 진짜 마지막까지 기출을 풀어야 된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수록 마음이 급해지니까 더 막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막 이상한 문제들을 갖다 놓고 풀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최소 교육청 내지는 평가원 위주로 50일 남았을 땐 돌리는 게 좋지 않나. 근데 이제 문제를 푸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평가원의 지문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맞아. 평가원의 감, 맞아. 그거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것보다는 지문을 분석하는 거를 꾸준히 이어나가면서 수능 전날까지 그 템포에 익숙해지지 않는 거지. 나도 국어가 되게 약했던 학생이거든? 난 이제 괜히 불안해지는 거야. 수능이 5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국어만 너무 판 거야. 하루 12시간을 공부할 수 있으면 6시간 국어하면서 양치기 겁나하고 국어에만 집중을 하니까 오히려 국어가 더 꼬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수능 때 망했잖아, 나 국어. 국어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거 아는데 그래도 자기 페이스대로 조절하면서 오히려 그래서 양치기를 너무 하지 말아라. 너무 국어에만 몰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딴 과목도 중요합니다. 우리 국어로만 수능 보는 거 아니니까. 맞지. 그러면 이제 국어 얘기해봤으니까 2교시 수학. 수학도 이제 만만치 않게 중요하잖아. 국어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수능 전체에 대한 압박이 있다면 수학은 진짜 그 과목에서 주는 압박이 있어. 그래서 이것도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강의를 너무 많이 들으면 안 돼, 이제부터는. 계속 수학 공부를 하고는 있대. 하고는 있는데 보면은 계속 그냥 엄청 빨리 움직여, 사람이. 계속 막 이렇게. 다 이러고 있잖아, 사실. 근데 난 이렇게 강의를 많이 듣는 게 진짜 별로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 왜냐면 이제는 개념 자체가 파악이 됐다면 이제 강의로 올릴 수 있는 실력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해. 맞아. 그래서 아까 국어 같은 경우는 양치기 아니라 했지만 수학만큼은 양치기로 해야 된다는 게 내 생각이야. 모의고사라든지 엔제 같은 문제집에 대한 강의 같은 것도 있잖아. 그런 것도 정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듣는 거야. 그걸 다 들을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강의를 최대한 줄이고 문제 푸는 걸 늘리자, 이게 내 생각이야. 사실 수학은 실무가 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100분이잖아 사실. 엄청 긴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내가 이 시험지를 지배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지고 들어가냐 이기고 들어가냐가 정말 갈린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실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레벨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하면서 실무를 병행해야지 무작정 실무만 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 오답노트 같은 경우도 틀린 문제를 전부 다 적는 학생들이 있어. 수능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거든. 맞아. 쓴다고 해서 다 보지도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좀 선택과 집중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나. 나는 50일 남아서 이거 해라 라기보다는 사실 수학 공부를 이렇게 했어. 땅우쌤의 발상노트라는 게 있거든.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오답노트 같은 경우에는 문제 다 쓰고 뭐 놓친 부분 쓰고 이러는데 내가 문제에서 놓친 발상만 적는 거야. 예를 들면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나는 무조건 수선에 발을 긋고 봤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포함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게 예시를 들면 이런 거고, 정답지를 보잖아. 또는 해설 영상을 봐. 그러면 내가 놓친 부분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집어낼 줄 알아야 돼. 그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발상노트가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내가 이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뭔가 빼먹은 게 있다면 그걸 정리하는 위주로 했다. 근데 나는 솔직히 수학은 약간 나는 문과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약간 뒤로 제쳐졌었어. 왜냐하면 수학은 너무 쉽게 1등급이 나오는 과목이었어가지고 더 이상 문과에서 공부할 게 없어가지고 이거 좀 논란이 되겠는데? 나 학원도 2달 전에 그만두고 안 다녔거든. 왜냐면 하루에 6시간씩 국어를 해야 되니까. 맞아. 나는 진짜 국어 못하니까 수학, 영어 이런 애들은 제쳐두느라 팁을 주자면 나도 그냥 하루에 하나씩 모의고사 푼 정도? 모의고사 풀고 오답하고 나는 그 정도 했었던 것 같아. 그래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양을 줄일 수 있겠지만 절대 놓진 말아야 돼. 맞아. 그거 정말 중요해. 아무리 자신 있는 과목이더라도 놓으면 끝납니다. 수학까지 보고 나왔어. 그럼 이제 뭘 봐야 돼?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 돼. 예리한데? 당연하지. 난 이 생각 못 하고 있었어. 밥 먹고 이제 뭐 해야 돼? 그치. 영어 봐야 되잖아. 그쵸. 영어 같은 경우도 사실 간과하기 쉽지만 또 이 시기에 줄 수 있는 각자의 팁이 있을 것 같거든.
하진은 어때? 나 같은 경우는 이제 EBS 교재를 문장마다 하나하나 다 분석하는 친구들이 있었어. 평소에는 정말 좋은 연습이거든? 그런데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EBS 교재로 문장 하나하나만 다 일일이 분석하고 있다?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 맞아. 특히 이렇게 시간이 적게 남은 시기에서는 연계 공부도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나는 사실 이게 영어는 양 조절이 되게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 맞아. 국어, 수학이 버티고 있는데 영어에 손 가기가 쉽지 않아. 맞아. 정말 열심히 하기엔 다른 과목 너무 할 게 많아. 영어를 그렇다고 안 하기엔 불안해. 혹시?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너무 힘을 쏟지 않았던 것 같아 사실. 근데 다만 꾸준히 했어. 영어 단어도 매일 외우려고 노력했고 최소한 하루에 10문제? 뭐 5문제? 그 정도라도 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 영어도 어쨌든 언어기 때문에 국어랑 비슷하게 감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거든. 근데 타임, 저는 영어에 자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충 하루에 뭐 수특, 수학 문제 몇 번씩 보고 연계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이어나갔는데 아니, 나 수능장에서 영어를 시간이 부족한 거야, 영어가. 진짜? 오! 97, 막 98 이랬는데 와. 영어 시간이 부족한 거야. 손이 달달 떨리면서. 그래가지고 결국 3문제 찍었는데 2개 맞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91점을 맞은 거야. 근데 진짜 손 떨렸겠다. 진짜로. 디아가 얘기하니까 생각난 게 있는데 2등급, 1등급 왔다 갔다 하는 상위권 친구들한테 권하고 싶은 방법이 나 같은 경우는 수능 한 달 정도 남기고 영역별로 걸리는 시간을 다 체크했었어. 와. 예를 들면 빈칸 문제 다 푸는데 걸리는 시간, 순서답이 묶어서 푸는데 걸리는 시간 이런 걸 다 따져서 실무를 푼 이후에 그거를 다 적어놨었거든. 실제 시험에서도 시계가 있으니까 그거에서 이제 그 시간 넘어갔을 때는 무조건 넘어가고 와. 이런 대박이다. 방법으로 했던 이거 좋다. 이건 진짜 좋다. 그리고 자기 약점 파악하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특히 이렇게 디아처럼 원래 잘하는데 갑자기 페이스가 무너지는 경우에 그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이 돼. 아, 맞아. 우리 다 끝났어. 그치. 남은 거 뭐야? 탐구. 나름 복병이란 말이야. 그치. 나는 탐구가 최악이었어. 수능 때 3등급을 맞았거든, 하나를. 사고가 난 거야, 그것도? 난 거지, 완전 난 거지. 왜냐면 사탐을 국어에 몰빵을 하니까 그냥 모든 과목이 다 꼬인 거예요. 아이고. 뭐 여름방학 때 끝내겠지? 못 끝냈네? 구모 때 근데 구모 때는 또 쉽게 나와가지고 일일이 아, 뜨니까 잘 봐버렸어. 좀 진짜 위험해. 그러니까 막 괜찮겠지 뭐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 전에 막 울면서 밤새면서 했어요. 일주일 샌 사탑이 얼마나 약하겠어요. 그러니까 바람 부니까 무너지고 그러니까 3등급 받고 이런 거. 50일 남았을 때부터 사탐했으면 나는 이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해. 저희는 문과니까 사탐 문제들이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되게 트리키하게 나온단 말이야. 그런 장난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진짜 내 스스로의 기반이 탄탄해야 돼. 그러니까 꼭 개념을 탄탄하게 50일 정도면 충분해요, 솔직히. 인정? 맞지. 이게 사실 이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 아무래도 우리가 제일 부담을 느낀 건 국어, 수학이고 그러면은 뭐를 빼게 되겠어? 탐구가 자연스럽게 빠질 수밖에 없어. 나도 이제 한 6모, 7모 보면서 탐구가 점점 빠지는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어. 나 일단 해야 되거든. 맞아. 그러다 보니까 그게 성적으로 나타나더라고. 근데 진짜 수능에서 이러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 7월부터 정신을 차려서 정해진 시간에는 무조건 탐구를 했어. 습관이 잘 잡혔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탐구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잘 갔다. 그런데 우리가 수학이랑 국어 같은 거 실무를 시험 가까울수록 이제 더 많이 풀게 되잖아. 탐구도 사실 주변 친구들 보면 마찬가지였거든. 그런데 이때 약간 출처가 불분명하고 5개념이 2개씩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 그 매년 난리가 나. 5개념 설명했다, 인간 강사들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공부를 했다가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그게 출제됐어 봐. 바로 틀리는 거거든. 맞아.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를 늘리는 것보다는 EBS 교재에 또 집중을 하거나 아무튼 출처가 불분명한 실무는 풀지 않기. 과탐도 개념이 중요한데 과탐은 지엽적인 개념이 종종 나와.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할 때 지엽적인 개념만 파는 친구들이 내가 많이 봤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50일이 남으면 개념을 많이 불안한 친구들이 막 개념에 투자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그런 친구들이 대다수 많이 지엽적인 부분들을 하더라고.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이해를 하기 위해 그거를 공부하는 건 좋거든. 근데 그거를 하다 보면 메모되기가 쉬워. 적당한 게 중요하다. 이번에 특히 수특수한 연계가 많이 되었다고 하니까 수특수한을 기준으로 하면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 자, 그럼 이제 과목별로 줄 수 있는 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또 우리가 줄 수 있는 팁들이 있잖아. 50일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또 얘기를 해봐야 되거든.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싶은 게 있는지 한번 누나부터 얘기해볼래? 나는 내 페이스 읽는 것.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괜찮은 성적을 유지해온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괜찮은 페이스로 공부를 해왔다는 뜻이잖아. 근데 괜히 불안하다고 수능 50일 남았으니까 페이스를 한번 바꿔볼까? 좀 뭐에 투자해봐? 이번엔 좀 뭘 줄여봐? 안 하던 거 하지 말자. 안 하던 거 하지 말자. 계속 하던 것만 해도 반은 갈 텐데 그치. 괜히 바꿔서 왜 나처럼 국어를 6시간씩 그니까 국어가 망하니까 이제 멘탈 나가서 탐구 망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리고 괜히 막 밤새서 공부하겠다. 근데 또 수능 얼마 안 남으면 잠 안 오긴 하거든. 매일매일 한 2-3시간 잔 것 같아. 잠도 안 오고 탐구 끝내야 되니까. 50일 전부터 할걸. 그니까 그런 식으로 내 페이스 잃지 않고 주요 과목뿐만 아니라 탐구까지 잘 챙기면서 골고루 좀 공부를 해야 된다. 나도 비슷한 게 뭐냐면은 이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맞아. 그 압박감이. 50일의 전사 막 이러면서 맞아. 그래, 너무 의미부여를 안 하는 게 좋아 사실은. 나도 안 하던 짓을 많이 했어. 예를 들면은 갑자기 막 암기 노트를 만든다든지, 갑자기 오답 노트를 만든다든지, 갑자기 정리 노트를 해. 50일 남았는데 갑자기 막 개념 하나하나 쓰고 앉았어. 되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너무 새로운 걸 해야 된다, 여기서 뭘 엄청난 걸 해서 바꿀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하던 대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형은? 나 같은 경우는 현역 때 갑자기 막 도시락 싸오고 이런 친구들 있었어. 난데. 난데? 그 무슨 점심에 뭐 도시락 먹는 법을 연습해. 뭘 연습해? 아니 근데 연습 내 장을 전복죽에 특화시켜야 될 거 맞아, 아니야. 맞아. 무엇을 위한 도시락이야? 그 어머니만 힘드시지 그거 안 그래? 조금 찔리긴 한다. 같이 사죄드리자. 감사합니다. 미안. 이제 반수를 했을 때 당시에는 내가 이제 성인이었으니까 술을 먹는 친구들이 진짜 많았어. 이제 50일주, 100일주 이런 거 기념해서 먹는 친구들 있잖아. 고3 때도 그렇고 막 그런 거에 흔들리는 친구들이 있거든. 굳이 그런 데 끼지 마. 나 같은 경우는 성인이었지만 입시 기간 하는 동안에는 술을 입에도 한 번도 안 댔거든. 대단하다. 이게 진짜 완전 쉽지 않은데.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있는 연수생 분들이 있다면 50일 남았을 때부터는 적어도 절주를 하는 거를 권하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음악 굳이 안 들어도 된다. 나도 음악 듣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 그래서 거의 핸드폰을 달고 살았던 것 같아. 맨날 이러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수능 때도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풀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뭐 MZ처럼 뭐 저는 이거를 꽂으면 효율이 올라갑니다. 효율이 올라가고 절대로 그럴 리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을 때라도 전자기기 사용 확실히 줄이는 거. 좋다 이거 진짜. 나는 자기 암시를 되게 많이 했어. 오. 그럴 수 있지라는 말을 되게 습관처럼 했거든. 재수할 수 있지 막 이런 거. 그럼 바로 끝까지 가버리네. 그거는 나는 수능장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 일단 화장실이 천장이 내 키보다 낮았어. 내려앉은 거 아니야 그 정도면? 그러니까 약간 냄새도 키키하고 뭐 어디라고 나도 기억도 안 나. 기억도 안 나는데 분명히 안 좋은 환경에 걸릴 수도 있단 말이야. 심지어 뭐 짝수형, 멘탈적으로 흔들리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지. 본인이 해왔던 거를 믿는 게 진짜 중요한 거야. 내가 진짜 멘탈이 많이 약했어. 근데 이거를 하면서 진짜 많이 좀 무덤덤해진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본인만의 자기 암시라든가 그러니까 멘탈적인 훈련들을 지금부터 조금씩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좋다. 좋다. 자, 이렇게 50일이 남은 상황에서 과목별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는데, 과목별 공부법에서 중요한 거는 꾸준히 자기가 하던 거를 하는 게 맞아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거는 우리 4명 다 의견이 되게 동일한 것 같거든. 또 생활 습관 면에서도 보니까 방법은 다 다르지만 자기의 마인드를 어떻게 제어할 건지, 그리고 자기의 몸을 어떻게 컨트롤할 건지, 이런 걸 연습을 많이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본인을 믿고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던 걸 갑자기 하지 않고 이제 어떤 상황에도 의연해질 수 있는 그 힘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맞아. 오늘 이렇게 많은 꿀팁들을 드렸는데 이런 꿀팁들을 100% 받아들여라 이건 아니에요. 자기한테 맞게 선정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꼭 돈 많이 받으셔서 수능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수능 화이팅! 화이팅!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할 수 있습니다. 버티자. 1등급! 번외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남고고 친구들 점심시간 축구했나요? 이거 어떻게 참아? 축구했어? 안 참았어? 안 참았. 근데 사실 나도 안 참긴 했어. 안 참긴. 너도 안 참았구나. 그럼 혹시 수능 날에도 축구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근데 해보면 그런 돼. 사람들도 있대. 근데 그런 사람이 진짜? 있대. 그런 썰이 있어. 그럼 존중합니다.